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영상 내용은 에어인디아 보잉기 추락 사고로 수백 명 사망, 유일한 생존자 발생 그리고 자동차 부품 파산은 관세 전쟁의 첫 번째 큰 희생자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충격적인 항공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출발한 에어인디아 항공기가 이륙 직후 주택가에 추락하면서 탑승객 242명 중 2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만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구자라트주의 중심 도시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런던 게트윅 공항을 향해 출발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는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 이륙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고도를 잃고 민가 위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운항 11년 차의 기체로 보잉사 드림라이너 시리즈 중 첫 번째 치명적인 사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어인디아 측은 탑승객 구성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230명의 승객 중에는 169명의 인도 국민과 53명의 영국 시민, 그리고 캐나다와 포르투갈 출신 승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는 영국 국적의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생존자가 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얼굴에 찰과상과 화상을 입은 상태지만 현재로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이륙한 직후 고도 190m에 도달했지만 50초 만에 비행 경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외부 장애물은 없었기에 전문가들은 기체 내부의 문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날개 뒤쪽에 설치된 플랩과 앞면 슬랫의 작동 상태, 그리고 착륙 장치가 이륙 직후에도 계속 펼쳐져 있었던 점 등이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플랩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접혔을 가능성, 그리고 조종석 내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플랩과 슬랫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곧바로 실속 상태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할 인도 당국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연방항공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TSB는 미국에서 사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을 인도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행기 블랙박스와 조종석 음성 녹음 자료, 추락 직전의 영상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추락 지점은 의료 관련 호스텔 인근이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명의 의대생들이 병원에 이송되었고 일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4명의 학생과 3명의 의사 가족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한 의사의 배우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자라트주는 인도의 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고향이자 인도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모디 총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오랜 기간 국영 항공사로 운영되다가 2022년 민간 대기업 타타그룹에 인수되었고 최근 몇 년간 항공기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500대 이상의 신형 항공기를 주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그동안의 노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항공사고를 넘어 전 세계 항공 안전 시스템, 특히 보잉사의 기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드림라이너는 보잉사의 핵심 기종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약 1200대가 운항 중이지만 이번 사고는 그 신뢰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어인디아의 최고 경영자 캠벨 윌슨은 오늘은 에어인디아 가족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직후 아메다바드 시내 곳곳에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고 현지 TV 방송에서는 시신을 실어 나르는 구조대와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도 자국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캐트윅 공항에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지원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787 드림라이너의 기술적 결함이나 조종 절차의 오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의 결함일지 아니면 운항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는 앞으로 몇 주간의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세계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준 이야기입니다. 한때 닛산과 지프 같은 유명 브랜드에 부품을 공급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마렐리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관세 전쟁의 첫 번째 대형 희생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렐리는 일본에 기반을 둔 글로벌 부품 제조업체로 조명과 차량, 내부 전자장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약 4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한 공급망 기업이며 지난 2019년 사모펀드 KKR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부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자신이 보유한 또 다른 일본 부품 회사와 합병해 출범시킨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최근 팬데믹과 글로벌 무역 긴장의 이중 충격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렐리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슬럼프는 법원에 제출한 파산 관련 서류에서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장기적인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었고 3월 이후 각국의 관세 부과가 이어지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언급하며 마렐리가 수출입 중심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서 이 결정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 간 부품 거래가 빈번한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인데 이번 관세 조치는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심각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마렐리의 부채는 무려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부채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공장 가동 중단,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노동력 부족에 더해 반도체 공급망 붕괴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도 이 회사의 위기를 키웠습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려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는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대형 제조사들이 계획을 조정하면서 마렐리와 같은 부품 업체들은 받은 주물량이 줄어들고 이미 투자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산 보호 신청이 곧바로 회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렐리는 이미 대출 기관들과 10억 달러 이상의 구조조정 자금을 협의하고 있으며 주요 채권자 80% 이상이 구조조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부 채권은 신생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며 마렐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파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보호무역 정책의 여파가 실제 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는 정책 하나가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